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 대전 지역의 아파트 최근 3개월 동안 거래된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가격 전망과 투자 방향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지역 아파트 시장의 최근 3개월 실거래가 변화를 분석해 가지고요. 지역별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 아파트 시장은 말이죠. 거래량이 조금 증가했다고 봐야 돼요. 최근 3개월 동안 대전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서구와 유성구 지역이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고요. 가격 변동 수준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구 둔산동 사례를 한번 볼까요? 크로바 아파트 살펴볼게요. 이 아파트는 92년도에 준공된 크로바 아파트인데요. 이게 한 57평 정도의 규모가 지난해 12월에 2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거는 전월 대비 약 3%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준공된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한 54평형입니다. 이게 지난 12월 달에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약 2%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유성구 도안동 그리고 노원 쪽에 한번 살펴봅니다. 도안 쪽에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가 있어요. 이건 21년도에 준공됐는데 이 아파트가 한 53평형대가 이것도 지난 12월에 18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약 한 1% 상승한 수치죠. 그리고 노은역 부근에 롯데캐슬이 있는데요. 이건 201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이 아파트 한 34평형 규모인데 이것도 12월 달에 7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것도 전월 대비 0.5%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동구 대동을 살펴볼게요. 이쪽에 대신 세들매 1단지가 있는데요. 이곳은 2010년도에 준공됐죠. 이게 47평형 규모가 금년 1월 8일에 5억 6천만 원이 거래됐습니다. 이쪽은 동구 쪽은 조금 가격이 빠지는 추세인데요. 전월 대비 약 0.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동 한밭 아파트가 있어요. 그쪽에 95년도에 준공됐는데 이게 한 26평 규모인데요. 이것도 지난 1월 15일에 3억 2천만 원이 거래됐습니다. 이것도 전월 대비 한 0.5% 빠진 수치입니다. 예, 중구로 와보겠습니다. 중구 문화동인데요. 95년도에 준공된 한밭 우성 아파트가 있어요. 한밭 도서관 인근에 있는데 이게 한 48평형 규모예요. 이게 1월 22일 며칠 전이죠.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거는 전월 대비 약 1%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준공된 문화동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거 31평형이에요. 요게 요번에 잔금이 금년 1월 29일 잔금이 치러지는데 계약은 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요것도 0.7%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지역별 우리 대전에서도 지역별 거래가를 비교해보고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서구 둔산동의 경우는 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냐면 재건축 가능성이 있고 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아서 가격 상승세가 현재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그리고 유성구 상대동 도안 쪽이죠. 이쪽은 신축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죠. 그쪽은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전체 높은 편이라서 좀 가격이 좀 오른 편인데 이쪽은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는 가격 상승이 조금 둔화가 되는 편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동구 대동 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동구 쪽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동은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좀 저렴한 편인데 왜 그러냐면
재개발 가능성이 좀 낮고 그래서 가격 상승세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구로 와볼게요. 중구 문화등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여기도 주택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제목은 제가 결론 그리고 시사점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대전에서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이것도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대전에 우리 그 유성구나 서구의 그 아파트 가격하고 또 중구나 또 동구 또 대덕구 이런 쪽하고는 가격 차이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특히 재건축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편의시설 접근성이 좀 어떠냐 높냐 낮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대전 지역에서도 여러분들 말하면 실거주라든지 아니면 투자 입장에서 어떤 그 계획을 실행하실 때 이런 지역별로 이렇게 특성이 있잖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우리 대전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말입니다. 그 금리 변동,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고 좀 약간 정체되고 있는데 또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우리가 아파트 거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대출 규제입니다. 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본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가 변수죠. 그리고 특히 그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든지 대출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 주택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요, 정부 정책 또한 주택 시장에 큰 정책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 변동, 두 번째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 주택 시장의 그 전망이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지요. 뭐 그런 측면으로 제가 분석을 좀 해보고 있고요. 제가 제 콘텐츠를 통해서 제 유튜버를 통해서 요즘 그 어떤 시리즈 삼아서 우리 대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주택 경기에 관해서 예측도 좀 해보고 또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최근 그 대전 지역의 뭐 말하자면 12월, 1월 중심으로 거래가 많은 양이 거래가 되지는 않았어요. 했는데 어쨌든 그 보도에 또 제가 조사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우리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나름 현재의 문제나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요. 물론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적확한 자료가 안 될 수 있지만 대략적인 우리 그 대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료 만들었고요. 또 추가적인 그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 콘텐츠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모르는 것은 조사해서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좋아요, 구독이 제 유튜브 채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기쁨이기도 하고요. 계속 그 좋은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여러분의 그 자산 투자의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